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8-7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정규반 8-7을 담당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제 850 플러스 점수 완성 특강을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자, 일단 추론 문제는 무슨 문제를 우리가 이제 추론 문제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suggest, indicate, infer, expect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같은 게 이제 질문에 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문에 뭐가 써 있다는 얘기예요? suggest나 indicate, infer 같이 이제 expect, assume 같이 imply까지가 이제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동사형 추론이라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동사가 적혀져 있거나 오른쪽 끝에 두 개가 most likely하고 probably 보이세요? 그렇죠? 그런 부사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추론의 성격이 가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거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무엇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론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거 문장을 내가 정확히 봤단 말이야. 근데 그 근거 문장을 가지고 정답의 재표현을 만들 때 한 번 더 사고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추론 문제로 낸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이라고 하면 10 years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재표현 충분히 가능하냐면 10년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decade, good. decade라고 하는 건 절대 추론은 아니죠. 바꿔 말하는 재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재표현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사고하고 생각하게끔 내는 게 추론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 추론 문제는 제가 그 밑에 몇 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써놨냐면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빈도가 굉장히 높다.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은 6하원칙 문제인데 6하원칙 문제는 한 20개 나오거든요. 정말 절대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6하원칙.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슬프지만 추론 문제입니다. 왜? 추론 문제가 어렵기 때문인데 실제 이걸 잘 맞추셔야 고득점을 가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이제 어떻게 간단하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거기 적어놨냐면 추론 문제는 크게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뉘어질 수 있냐면 전체 정보가 근거가 되는 전체형 추론이라고 거기 첫 번째 박스에 써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뭐라고 써있어요? 일부 정보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형 추론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전체형 추론이라는 거는 뭐를 우리가 보통 전체형 추론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체형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난이도가 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다.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이 article에서 추론될 수 있는 거 뭐니라고 질문이 나왔죠? 그야말로 뭐만 툭 하고 던져줘요? 종류로 물어보는 애들 절대 반갑지 않죠? 아티클에서 암시된 거 뭐야? 그럼 지문 전체를 다 보기하고 비교해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요런 애들이 난이도가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upcoming 미팅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보통 about 이하의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 명사가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 지문에 가서 upcoming 미팅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되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근거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문 전체가 upcoming 미팅과 관련된 거 얘기예요? 지문 전체가 다 미팅과 관련된 얘기야? 그럼 미팅 자체가 뭐가 될 수 없어요? 키워드가 될 수 없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애들,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내가 잡았는데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재가 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역시 키워드가 없는 문제 유형에 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팬모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암시가 되는 거 만약에 편지 글이 나왔는데 팬모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글이 뭐였다? 발신자였어요. 그러면 팬모어라는 사람이 키워드로 잡히겠어요? 전혀 잡히지 않죠. 왜? 그 글은 팬모어가 쓰니까 지문에다가 I 이러면서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의 위치를 한 방에 주질 못한다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잡았는데 발수신자 쓰세요. 잡았는데 그 글의 발수신자가 된다? 그럼 이런 애들이 당연히 뭐란 얘기예요? 전체형 문제. 질문에서 키워드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좀 풀 필요가 있냐면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를 드릴 건데
세 문제짜리 이상의 좀 긴 지문들에서 전체형 이 문제가 어디에 배치가 충분히 될 수 있냐면 전반 문제에 배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전체형 문제가 만약에 앞쪽 문제로 배치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어렵다는 전체형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번에 나와 있다는 얘기야. 보통 1번에 주제 목적 들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1번에 주제 목적 들어가 있지 않고 주제 목적이 맨날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면 1번 문제를 봤는데 전체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ETS가 왜 이 전체형 문제를 굳이 1번에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럼 왜 1번에 넣어놨을까 생각을 하면 근거 자체가 어디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 잡힐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시켰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를 굳이 전체형 문제는 무조건 마지막에 푸세요. 전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앞쪽 문제 배치가 된다? 근거 자체가 어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80% 이상이 앞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쓰고 갈 거냐면 전반부 읽고 바로 풀고 지나가자. 혹여나 가끔 가다가 전반 읽었는데 정답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빼서 풀면 되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런 전체형 문제가 어디 문제로 당연히 배치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냐면 요 앞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보다는 뒤쪽 문제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꼭 기억하실 건 1번, 2번 문제를 먼저 당연히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얘 신경 쓰지 말고 1번, 2번을 순서대로 정확히 푸셔. 그리고 나서 요 3번 문제 풀게 됐을 때 보기 비교 시작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 3번 문제 풀게 됐을 때 보기 비교하시라는 얘기.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전체형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배치가 돼요? 뒤쪽에 있는 후반 문제로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그 해당 문제 풀게 됐을 때 보기를 확인하면서 유추하여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제 이제 현장 강의에서 굉장히 더 자세히 하지만 우리는 딱 50분이라는 시간이 일단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이 방향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 거고, 자, 그 밑에 내려가셔서 일부 정보가 근거가 되는 세부형 문제. 자, 그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시죠? 위에 있는 건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다고 제가 빵 하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 질문에서 키워드가 뭐 할 것 같아요? 있어요. 그쵸? 질문에서 키워드가 있다. 질문에서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는 질문에 나와 있는 요런 거 있죠. LK Financial과 관련해서 암시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문 전체가 LK Financial과 관련된 얘기였으면 전체형 문제였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잠깐만 등장하는 업체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를 뭐로 잡고? 키워드. 그렇지. 키워드로 잡고서 지문을 쭉쭉 읽다가 요 고유명사 나와 있으면 유추해서 정답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냐면 육하원칙 성격을 가지는 추론 문제다. 이렇게 성격을 이제 정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질문에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이 지문에 언급이 된다. 그러면 동공 확장 쫙 되면서 그 주변 정보를 기준으로 유추해서 정답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육하원칙 성격을 가지는 추론이구나.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네요. 요렇게 기본적 방향을 좀 잡아드렸고 그 밑에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뭐를 살짝쿵 좀 연습 좀 해볼 거냐면 추론 재표현을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요런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같이 사고하시는 과정 자체가 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다 나왔던 것들 한번 보시면 applicants for senior executives라고 얘기하죠. 요건 이제 수석 임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석 임원 자리를 위한 지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자는 분명히 뭐라고 받아줄 수는 있어요? job seekers라고 받아줄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senior executive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이면 이미 뭐가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낙하산 아니고서야
경력이나 아는 거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실제 재표현이 됐었냐면 highly skilled job seekers 이렇게 나왔었어요. highly skilled면 고도로 숙련된 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높은 직책에 지원하는 사람이면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숙련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뭐 하는 겁니까? 추론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문장 보이세요? 요 문장을 해석하실 시간을 잠깐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를 추론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냐면 해리가 누굴지 그리고 그 오른쪽에 파크도 직업이 뭘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십니다. 오케이? 시간 30초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갑니다. 뿅. 됐어요? 자, 제가 보통 뭐 이건 수업 시간에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제가 순간순간 해석해보라고 할 때는 당연히 고도로 집중을 해서 읽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거 자체가 실제 다 집중력 연습이에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직업을 제가 유추해보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단 해리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세요. cover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파크라는 사람의 경력과 현재 하는 작업과 그리고 솔로 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솔로 쇼가 어디에서 쇼하는 것 같아요? 갤러리에서 쇼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갤러리라는 건 보통 뭔 전시관이나 미술관을 뜻합니다. 그러면 전시관이나 미술관에서 솔로 쇼를 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이 파크라는 사람의 작품 같은 게 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단독 전시회 이 정도의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해리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메인 아티클에서 요것과 관련한 걸 뭐 했다고요? 커버했어요. 그럼 커버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동의어가 나왔다죠. 그럼 동의어 정답 뭐가죠? report가 알 수 있어요? 보도하다라고 실제 동의어가 3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럼 해리라는 사람이 메인 아티클에서 뭐뭐뭐에 관련해서 뭐 했다? 보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리가 누구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까? 기자. 정확합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 자, 그럼 기자는 당연히 뭐라고 영어로 쓰면 되겠어요? reporter이라고 쓰면 괜찮다. 그렇죠? 이거의 재표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널리스트도 좀 써볼게요. 저널리스트. 됐어요? 요 정도가 이제 실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유추를 해보자면 얘예요. 얘.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이 파크란 사람 있잖아요. 이 파크란 사람은 그럼 누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아티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잘하신다. 아티스트 좋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어와서 지금 강의한 지 15분밖에 안 되는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맨날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 그 열정이 느껴져요.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정과 그 내일 시험이라서 그래요? 그래요. 자, 집중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내려가서 볼게요. 이거 두 가지는 유추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자, 승객분들이 뭐 하는 거? 체크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안 스크리닝이네. 여러분 스크리닝이 무슨 뜻이 있냐면 스크린이 영어란 뜻이 있어요. 무비만 영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크린이 근데 무슨 뜻도 있어? 그래서 상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스크리닝이라고 하면 상영이라는 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보안 상영일 수 없으니까 스크린이 조사, 검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보안 검사예요. 좋아요. 자, 공항이 떠오르고 승객분들이 체크인하는 것과 보안 검사가요. 뭐 할 수 있냐면 예상치 못하게 가끔씩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늦어져서 지연될 수 있다. 다시 패신저 체크인하는 거하고 보안 검사가 예상치 못하게 가끔 지연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요. 잘 생각해보면 지연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고 지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패신저 체크인하는 것 자체가 걸리는 시간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암시되어 있어요. 걸리는 시간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뭐하죠?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런 게 추론이에요. 이해 가세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으면 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뭐 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추론이에요. 완전히 명시되지 않은 바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죠? 유추하는 것이 추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뒤로 넘기세요. 자, 추론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필수 전략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또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 이건 너무나 베이스지만 절대적으로 강조가 필요한 건 이게 안 되면 정답은 당연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은 뭐에서 나옵니까? 정확한 해석에서 그렇지 시작이 돼요. 요게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받쳐주지 않고서는 실제로 뭐가 나올 수 없어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석 자체가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현장 수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밥 먹고 하는 건 파트 7 연구 아니겠어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리고 막 굉장히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도움되는 지문 풀리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전달하는 건 저의 역할이에요. 그런 걸 보통 스킬적 요소라고 해요. 문제 푸는 방법. 근데 문제 푸는 방법만 알고서 그 정답률이 높아지면 진짜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죠. 방법을 알면 뭐합니까? 해석이 안 되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무슨 추론하셔야 돼요? 논리적 추론을 하셔야 돼요. 이 파트 7이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굉장히 풀기가 싫지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듯이 풀수록 정말 매력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논리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게 파트 7이거든요. 즉 우리 예전에 수능에서 그 언어 영역 있죠? 언어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토익 이 파트 7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성이 필요한 거고 절대로 추론 문제에서 뭐 하지 않을 것? 상상하지 않을 것. 상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추론은 절대 방지하셔야 돼요? 과대 추론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대 추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완전 고득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근거를 잡아서 정답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너 정답! 이렇게 쉽게 추론 재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게 어렵냐면 얘가 얘로 재편이 될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저도 파트 7 강사지만 강사라고 해서 시험 보러 가서 언제나 문제 풀 때 이렇게 바로바로 풀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저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럼 저도 만약에 재편 자체가 좀 헷갈린다면 저도 반드시 뭘로 풀어요? 속어법으로 풀어요. 약간 아리까리하다는 생각 들어. 이게 이걸로 재편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거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리까리한 좀 어려운 재편이면 다른 보기 꼭 봐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그것이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저는 표의정이었고요. 마지막 LC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다음번 또 현장 강의에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험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